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 지시서도 내리고 생산 물출도 진행하고 이제 모든 생산을 위한 사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막 생산을 하시겠죠. 자, 그럼 모든 생산이 다 끝나고 이제 우리 회사 공장에 생산 실적을 입력하는 이제 생산 입고라는 메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작업 지시서 내리고 생산 불출료 원부자재 공장에 보내놓고 자, 이렇게 메뉴가 위에서 아래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오고 있는데요. 생산 불출 끝나고 이제 우리 생산 끝났어요. 실적은 생산 입고 1, 2, 3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메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각 메뉴별 특징이 조금씩 다르고 생산에 대한 실적 입력 방법이 다를 거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생산은 이렇게 실적이 찍히니까 그럼 우리 회사는 2를 써야겠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쓰셔야 되는 메뉴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 입고라는 메뉴는 생산 입고에서 이제 생산된 공장, 우리 공장에서 만약에 만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요. 우리 공장을 생산한 공장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받는 창고는 내가 다 생산한 생산품을 어디다가 갖다 놓느냐, 보관하라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받는 창고로 지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생산 입고 1을 먼저 한번 눌러볼게요. 1, 2, 3 스텝으로 갈 건데요. 자, 원 메뉴의 특징은 각각의 메뉴별로 소제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은 뭐라고 써있죠? BOM 기준대로 소모된다. 즉, 우리가 생산 외주 메뉴에 제일 위에 있던 BOM. 자, 이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종의 요리 레시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린 생산 실적을 입력할 때요. 딱 여기 BOM에 짜놓은 레시피 그대로 소모량이 투입이 됩니다. 원부자재는 항상 똑같이 레시피대로만 투입이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은 생산 입고 원 메뉴를 쓰시면 돼요. 생산 입고 원은 입력하는 항목이 간단합니다. 생산된 공장, 불출로 우리가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보내놓은 상황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절임 배출을 내가 원으로 입력한다. 그러면 절임 작업장에서 배출을 절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 만든 절임 배출을 어디다가 갖다 놓을지를 받는 창고에 지정하시는 건데요. 뭐 절여놓고 절임 작업장에 잠깐 보관해 놓는데요. 그러면 같은 곳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절였으면 다음 생산 라인인 양념 쪽으로 보내놓는다. 그러면 그 다음 공정이 걸려있는 공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절임 배출을 얼마만큼 만들었어요 라는 걸 생산 품목에 쓰는 건데요. 물론 여기도 절임 배출하고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우리 어떤 거 내려놨었어요? 작업 지시서 내려놓은 게 있었죠. 따라서 작업 지시서 내려놓은 그대로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한다면 작업 지시서를 이렇게 클릭해서 내려놓은 작업 지시서를 체크한 다음에 적용 눌러주시면 작업 지시서에 입력한 품목과 수량을 자동으로 도로록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생산 입고 원 메뉴는 정리하면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놨는지 무슨 품목을 얼마만큼 만들었는지만 입력하시면 안에 원재료는 얼마만큼 나갔어요 라는 건 따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BOM 기준대로 무조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생산된 공장에서 원부자재 재고를 빼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든 절임 배추 1000개는 그럼 어디에 재고가 늘어날까요? 이쪽에 가 있겠죠. 본사 양념 작업장에 절임 배추가 놓여져 있을 거다 라는 거.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면 돼요. 끝. 자, 그래서 생산 입고 원 메뉴는 자재 생산에 대한 입력, 생산량 입력만 넣어놓으면 자재 수량은 BOM 기준으로 알아서 감소를 시켜준다 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원을 쓰시는 분들은 자재 로스분 측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그때 투입한 생산에 대한 소모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모량 넣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BOM대로만 계속 재고를 빼고 있다가 나중에 재고가 좀 안 맞아요. 왜냐면 레시피대로 생산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재고 조정 메뉴를 활용해서 자재 수량을 달에 한 번씩 마감하고 맞춰주시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회사는 BOM을 짜놓긴 했는데요. BOM 짜놓은 그대로 생산이 이번에는 안 됐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예시를 드린 것처럼 식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온전히 레시피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추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원래 10kg를 넣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뜯고 뭐 잘리고 이런 게 있어서 12kg를 넣었다. 근데 이게 레시피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생산에만 투입량이 바뀌었는데 라고 할 경우는 원은 이제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원은 무조건 BOM대로 빠지는 곳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그럼 이제 2로 가야 돼요. 2. 생산입구 2 메뉴를 보시면 소모 품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메뉴는 생산 탭 여기서만 끝났죠? 2 메뉴는 소모 탭이라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위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원이든 2는 똑같이 생겼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절임 배추로 양념하기 위해 양념 공장에 보내놨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양념김치 만들 거고 요거 양념한 건 이제 저기 포장해 달라고 외주 포장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제 외주 포장 공장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저 똑같이 가져올 거예요. 작업 지시서. 그럼 이번엔 뭐가 될까요? 양념김치에 대한 것만 품목이 뜰 겁니다. 작업 지시서에다가 아까 본사 양념 공장에서 한다라고 생산 공장을 지정해 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체크해서 정의 모드 눌러서 가지고 오면 이 두 번째 양념김치를 또 1000개를 만들겠죠. 1000kg를. 자, 근데 이제 양념김치를 예를 들어 1000kg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배추 상태도 좀 안 좋고 고춧가루도 생각보다 좀 덜 매워가지고 원래 맛을 내기 위해서 기존 정량보다 고춧가루를 더 많이 넣은 거예요. 배추 같은 경우도 약간 주변에 로스가 많고 약간 뜯어야 되는 게 많아서 원래 양보다 똑같은 양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을 더 했다. 자, 그런 경우는 생산 탭이 아니라 이제 소모 탭을 눌러야 됩니다. 생산량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소모 탭을 클릭해서 요 1000팩 생산에는 원래대로라면 이런 식으로 레시피대로라면 이렇게 재고가 빠지는 게 맞겠죠. 그런데 고춧가루가 이번엔 좀 덜 맵던데 라고 해서 제가 10kg를 더 넣었어요. 그러면 수량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10kg 더 들어간 130kg. 네, 이런 식으로 수량을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양을 만들려고 10kg를 더 넣었는데 1010kg. 네, 이런 식으로 투입량을 변경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소모 탭에 있는 원부자는 어디서 재고 빠질까요? 생산된 공장에서 빠질 거고요. 생산한 양념김치 요건 어디 늘어날까요? 받는 창고에 그만큼 늘어나겠죠. 재고가 빠지고 늘어나는 처리를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원도 동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다만 생산이고 원은 소모 탭이 따로 빠져 있지 않아서 BOM대로만 생산된 공장에서 재고가 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생산입구 2는 생산량 입력 시 자재 수량을 기본 BOM 레시피대로 빠져주기는 하지만 직접 소모 내역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입량이 좀 바뀌었는데요. 자재 로스분 측정을 입력하고 싶은데요. 실 사용량을 바꾸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직접 자재 실 사용량을 BOM을 풀어서 변경할 수 있는 생산 실적을 입력하는 메뉴가 생산입구 2 메뉴입니다. 자, 그럼 2 메뉴도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그럼 3를 가볼게요. 3는 뭘까요? 자, 3는 1, 2와는 살짝 다르게 생겼습니다. 다르다는 기준은 1, 2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생산된 공장과 받는 창고를 입력하는 항목이 어디에 있죠? 위에 있고요. 하나씩만 넣을 수 있어요. 공장 하나, 생산된 곳 한 곳, 받는 창고 한 곳.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도 있어요. 주로 다공정 품목을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는 이런 공장 한 켠에 생산 라인이라고 보통 부르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장별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절이고 바로 옆 라인 보내서 양념하고 바로 옆 라인 보내서 포장하고 모든 생산의 공정을 하루에 한 번에 주르륵 지나가면서 넘어가는 회사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만약에 생산입구 1이나 2를 쓴다면 전표를 몇 번 입력해야 될까요? 각 생산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공장 창고는 한 번밖에 넣을 수 없으니 절였을 때 한 번 입력해서 저장하고 또 양념했을 때 한 번 입력해서 또 저장하고 또 포장했을 때 한 번 입력해서 저장하고 3번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산입구 3 메뉴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공장과 창고가 위에 없고요.
품목 옆에 바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생산 품목과 수량, 아까 넣는 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생산된 공장과 창고를 각 품목 옆에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생산 라인별로 이렇게 한 번에 하루에 다 생산 실적을 입력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생산 입구 1, 2와는 다르게 공정별 생산 실적을 한 점표에 입력을 할 수 있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공정 품목의 입고 처리할 때 많이 쓰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는 양념, 절임, 포장 이걸 동시에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회사는 그럼 여기에 바로바로 절임, 배추 넣어서 이제 여기 본사 절임 작업장에서 만들어서 본사 양념 공장으로 보내고요. 여기 또 바로 쓰는 거죠. 양념 배추가 그럼 또 나왔을 텐데 양념 김치죠. 양념 김치가 또 나왔을 텐데 그럼 이 양념 김치는 본사 양념 작업장에서 만들어서 본사 포장으로 바로 옆 라인으로 보내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의 생산 실적을 한 점표에 생산한 공장과 창고가 달라도 한 점표에 줄별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생산 내역을 입력하는 걸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공장 생산 입력을 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님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생산 실적이 진행이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잘 한번 되뇌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BOM을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나? 아니면 BOM대로 생산 입력해도 문제 없나? 또는 우리가 공정별 생산 실적을 한 번에 입력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단계별로 끊어서 하는 게 나을까?에 따라서 1을 쓸지 2를 쓸지 3를 쓸지를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회사의 스타일에 맞춰서 메뉴 사용법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의 공장에 생산을 입력했다면 자, 두 번째는 외주는요. 외주 공장에서 임가공된 품목의 생산 실적은요. 가장 중요한 외주 공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외주비예요. 외주비. 왜냐하면 우리 공장은 우리 직원들 급여 주면서 하는 거라서 투입한 원부자재 수량만 넣으면 되죠. 하지만 외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급으로 나갔던 품목이 임가공되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원재료 보내줬으면 그쪽에서 접착을 하든 조립을 하든 포장을 하든 사람이 이제 뭔가가 그 회사 공장 직원들이 해준 거라서 내가 요거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요거 포장비 하나당 100원 받을게요 라는 외주비를 같이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위에는 똑같아요. 생산 입고에서 1이든 2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저는 1으로 써볼게요. 자, 생산된 공장이 이번에는 본사가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포장 공장인데 우리 공장 말고 외주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주 맡겨서 포장한 우리의 제품들은 다 만들어서 나중에 우리 회사의 완제품 창고로 외주 업체가 갖다 주더라. 다 생산한 것 받는 창고에 쓸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포장 김치를 우리가 생산한다고 써볼게요. 1000팩을 외주 포장 공장에서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옆에 뭐가 보이죠? 외주비 단가를 넣는 항목이 나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여기는 세팅을 미리 해놓은 거고요. 우리 회사가 외주비 단가 관련 입력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따로 손댄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주비 단가라는 항목 자체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수량 넣고 끝일 거예요. 따라서 외주비 단가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을 고객님들께서 직접 만드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옵션에 보시면 1이든 2든 3든 다 동일합니다. 입력하면 설정에 기본 생산 입고 입력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기본 양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기본 값으로 따로 손댄 게 없는 회사인데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냥 수량 적용 끝. 그래서 요 수량 항목 오른쪽에 내가 이제 단가를 넣고 싶거든요. 개당 얼마를 써야 되니까. 넣고 싶은 위치 기준 왼쪽 항목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추가.
클릭하신 다음에요. 뭘 하면 될까요?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항목으로 넣는 거예요. 뭐 부가세 포함일지 아니면 별도일지는 고객님께서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그럼 이 단가가 구매 단가인가요? 원재료 산 단가인가요? 아닙니다. 요 단가는 뭐다? 외주비 단가입니다. 외주비 단가. 네. 그러면 원재료 단가는 어디 있어요? 자, 원재료는 우리가 언제 입력했나요? 구매 입력할 때 단가 넣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제조 원가를 돌릴 때 제조 원가에 녹여지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재료비. 그럼 그건 뭘까요? 우리가 그 재료를 샀을 때 입력했던 구매 단가가 녹을 거고요. 두 번째, 지금처럼 입력한 외주비도 녹아서 들어갈 거예요. 제품 제조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서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항목이 들어가고요. 혹시나 다른 직원들이 이거를 자재 단가로 오해해서 쓴다. 이런 실수를 좀 막고 싶으신 분들은 단가 항목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설정 누르시면 이 표시명을 좀 바꿔주세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 단가 항목을 무슨 단가로 써놓는다? 저도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데 외주비 단가 이렇게 써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팅해 놓으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산 입력을 할 때 단가, 외주비 단가를 넣는 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 이제 외주비 단가를 넣는 양식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외주비 입력할 때 그리고 또 보시면 제가 포장기표 넣었는데 270원 자동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자, 외주비 단가는 참고로 고정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산할 때마다 실적 단가를 변경하셔도 되고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고의 기초 등록에 우리 품목 등록에 우리 판매할 때도 출고 단가에 써놓으신 거 있듯이 포장김치라는 품목의 외주비 단가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더라 라고 하시면 품목 코드의 원가 탭을 눌러보시면 외주비 단가를 넣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요렇게요. 이게 이제 우리 외주비를 넣을 때 1차적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금액인데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당연히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외주비는 좀 올랐더라. 좀 변경할 것 변경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품목 등록의 원가 탭 외주비 단가를 미리 설정할 수도 있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렇게 생산을 외주 공장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자재가 남았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쪽에 남은 자재도 같이 입고를 시켜줬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는 창고 이동 메뉴로 우리가 보내는 공장 창고는 그쪽 외주 공장 그리고 받는 창고는 우리가 보관하는 곳으로 이동 처리를 하셔서 재고로 왔다 갔다 변경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주 공장에 임가공된 품목 실적 외주비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외주비 입력을 위한 설정 여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단가 넣는 곳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 입고 1, 2, 3 동일합니다. 우측 상단의 옵션에 입력하면 설정 버튼 클릭해서 단가를 선택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가는 무슨 단가예요? 이 단가는 꼭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외주비를 넣는 곳입니다. 물품의 원재료가가 아닙니다. 외주비 단가를 넣는 칸을 만들고 저장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외주를 맡겼는데 유상사급으로 나갔던 품목이 임가공되어서 들어오는 건요. 그러니까 이건 유상사급은 외주 업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재료도 돈 받고 판 거죠. 그러면 출고는 원재료 돈 받고 판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출고는 잡아놨고 그 가공된 품목이 다시 거꾸로 또로록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는 구매 입력하실 때 임가공품의 입고 수량과 금액을 그대로 구매로만 바로 입고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이제 생산 실적을 입력하는 1, 2, 3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실적은 사실 이렇게 입력하면 뭐 더 이상 하실 건 없을 텐데 또 이제 생산이라는 게 이런 경우도 있죠. 생산품의 불량 처리. 또 이제 사람이 만드는 일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불량으로 잘못 만든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폐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이거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수리할 걸로 잠깐 잡아놨다가 다시 뭐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입고 시 불량 품목을 불량품도
생산량에 포함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요. 자, 우리 어느 메뉴를 이제 갈까요? 자,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폐기했다. 와, 이거 만들었는데 완전 잘못 만들어서 이건 없애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경우는요. 재고원의 기타 이동 메뉴 가보시면 불량 처리를 입력하는 메뉴가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타 쪽에 있어요. 불량 처리 입력.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던 공장에서 불량이 판결이 됐는데요 라고 하면 발견된 창고는 예를 들어서 외주할 때 포장을 맡겼던 것 중에 일부 불량이라고 전달을 받았다. 그러면 외주 포장 공장에서요. 포장김치를 만들다가 포장김치 2팩은 불량 폐기 처리했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 폐기해야 되는 품목을 넣고 수량을 넣으시면 되고요. 처리 방법이 기본으로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가 재고를 빼주는 메뉴예요. 자, 이런 식으로 폐기 처리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불량 처리 입력에서 폐기 처리한다. 근데 이제 여기 써놓은 방법은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손으로 썼지만 이 불량 처리 입력하는 곳에도 뭐가 있죠? 생산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않고요. 여기 생산 실적 아까 입력해 놓은 거 있었죠. 그래서 내가 요거 양념하다가 불량 나왔다는데 그럼 그 생산 내역을 그대로 끌고 오면 생산한 공장과 생산 품목 수량이 그대로 들어와요. 근데 다만 이건 이제 전체 생산량일 뿐이고요. 그 중에 2팩만 불량인데 그럼 당연히 실제 불량 처리한 만큼으로 수량을 변경하셔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는 수리를 할 경우에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수리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예 폐기를 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수리로 잠깐 옮겨놨다가 다시 고쳐가지고 되팔면 될 것 같다. 자, 이런 경우는 무슨 메뉴 활용하시냐면 창고 이동 메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S 창고도 이제 비슷한 경우예요. 즉 우리가 불량으로 판명되어서 업체에다가 팔았다가 이거 AS 해주세요라고 접수를 받아서 반품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거를 우리의 본사 창고로 잡아놓을 경우는 팔 수 있는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본사로 잡으면 나중에 구분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품목 코드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불량 AS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 기초 등록에 창고 등록 들어가서요. 가상의 창고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불량 창고, AS 창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가상의 창고를 만든 다음에 내가 완제품 확인 중에 일부 불량으로 판명되어서 다시 한번 퀄리티 체크했다가 다시 고쳐서 나가겠다. 그러면 기타 이동 메뉴에서 창고 이동으로 이동만 잠깐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제품 창고에 있었던 그 일부를 불량 창고라는 가상의 창고로 이렇게 빼놓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포장김치 한 팩을 잠깐 불량 창고로 옮겨 놓을게요 라는 의미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창고 이동은 재고가 빠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폐기 처리하신 것처럼 재고를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력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량으로 빼놓은 게 몇 개가 있었는데 다시 고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창고와 받는 창고, 보내는 창고가 반대가 다시 되겠죠? 불량 창고에서 완제품 창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정상 창고로 이동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재료로 재사용했다. 자, 불량 처리 내역 입력할 때 아까 폐기라는 불량 처리 입력 종류가 있었죠? 사실 다른 것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불량 처리 입력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 거냐면 자, 아까 우리 BOM이 설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죠? 우리 최종 포장김치는 BOM에 딱 보시면은 포장김치는 이 포장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 양념된 김치가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레시피가요. 따라서 BOM이 어떻게 짜져 있었죠? 포장재랑 그리고 양념김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묶여 있다가 완제품 창고에 따서 가 보니까 포장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김치로는 이제 제품화가 안 되고 팔 수가 없어요. 물건의 가치는 없어져서 포장김치 재고는 하나 감소시켜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에 있는 양념김치는 다시 살려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꺼내가지고 밤제품 창고나 이런 데 잠깐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포장지에 싸서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장김치 재고는 빼주지만 양념김치 재고는 다시 늘리면 되겠는데 재사용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경우에 고객님들께서 불량 처리 입력의 폐기를 눌러서 처리 방법을 품목 대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를 드린 경우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완제품 창고에서 폐기 말고 품목 대체로 갈 거고요. 잘 보세요. 폐기로 되어 있을 때는 불량 품목이라고만 탭이 되어 있지만 여기를 품목 대체 이렇게 바꾸시면 불량 품목 옆에 정상 품목이라는 탭이 하나 더 붙습니다. 불량 품목 탭의 재고는 빠지는 거고요. 정상 품목의 탭의 재고는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장 김치는 일단 찢어졌으니 상품의 가치는 없어졌죠. 그래서 요거는 한 팩은 없앨 건데 안에 있는 양념김치 1kg는 살려서 쓸래 라고 하시면 정상 품목에서 품목 코드에 양념 김치는 한 팩 1kg를 되살려서 쓰겠다라는 의미로 재고를 빼주고 늘리는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불량 품목 탭은 없어진 거, 폐기하셔야 될 거. 정상 품목 탭은 원자재 코드라고 되어 있지만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안에 있는 반제품일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량 처리하는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또 하시는 질문이 혹시 이렇게 불량 처리 입력 메뉴 따로 가는 거 말고요. 생산전표 입력할 때 불량 처리 바로 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 제가 생산 외주에서 생산 입고 입력을 할 때 불량을 넣는 칸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입력을 못하고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아까 하셨듯이 우리 외주 비단가 넣으셨듯이 오른쪽 상단의 옵션에 입력화면 설정의 기본 다시 한번 입력하는 화면을 건드릴 겁니다. 아까는 이제 없던 단가를 추가하는 걸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도 클릭해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뭘 추가하시냐?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불량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생산 입고 1, 2, 3 동일한 사항입니다. 저는 1을 예시로 드리지만 다른 것도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불량 탭을 이렇게 체크해서 적용 눌러주시면 불량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산 입고 1을 입력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포장김치를 이번에 절임 배출 해볼게요. 절임 배출 이번에 내가 100kg를 절였다. 그 중에서 근데 2kg는 불량. 그럼 여기 불량이라는 한번 선택 버튼 눌러서 여기서 직접 불량 처리, 우리 아까 배웠던 바로 그 메뉴입니다. 기타 이동의 불량 처리 입력이라는 메뉴로 바로 연결을 시켜줘요. 그래서 메뉴를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바로 생산 실적 입력할 때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서 하실 건 그래서 세팅입니다. 생산 입구 우측 상단의 옵션에 입력화면 설정을 눌러서 불량 항목을 추가한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량 처리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로스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로스라는 개념을 이카운트에서 칭하는 의미는요. 생산 도중에 자재가 추가 손실되어서 폐기 반품 처리가 불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레시피대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자재가 생산 중에 뭔가 소실이 되거나 또는 뭐 투입을 더 되거나 해서 팩이나 반품을 이렇게 따로 뺄 수는 없고 그냥 투입량만 바꾸면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건데 이건 이미 배웠어요. 자, 아까 BOM대로 생산이 안 됐었어요 할 때 입력을 하는 곳이 어디였죠? 생산 입고 2 또는 3 메뉴. 포인트는 소모 탭을 딱 눌러서 투입되는 원부 자재 소요 수량을 직접 실사용량으로 변경을 한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소모 탭 눌러서 실사용량 변경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산 입고 입력을 다 하시고 밑에 보시면 생산 입고 소모 현황 1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생산 일보네요 라고 많이 부르시는 출력물인데요. 생산 입고 소모 현황 딱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생산한 총 생산 수량과 그 상산에 투입된 소모 수량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 소모 수량과 실제 소모 수량 두 가지 소모 수량이 있는데 표준 소모 수량은 어떻게 보면 BOM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빠진 건 아니에요. 원래 레시피 수량이고요. 실제로 빠진 수량이 여기예요. 실제 소모 수량.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셔야 되는 업체는 어떤 분들이냐면 생산 있고 투 쓰시는 분들. 제가 아까 소모 탭을 딱 눌러서 오늘 고춧가루가 좀 덜 맵고 배추 상태가 안 좋아서 10kg씩 더 썼다라고 입력을 했어요. 따라서 표준 소모 수량과 실제 소모 수량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원래는 120이어야 되는데 130 들어갔고, 원래는 1000 들어가야 되는데 1010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오른쪽 항목에 보시면 여기 차이라는 항목에 마이너스 수량으로 딱딱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 뭐라고 부르시느냐? 그럼 이걸 로스로 보면 되겠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생산 있고 소모 현황 원 출력물에서 자재의 BOM 기준과 실 사용량의 차이를 확인하는 그런 확인하는 흐름으로 로스 관리를 고객님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로스 관리가 어렵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재 실 사용량을 생산할 당시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틀을 쓰시지 않고 아마 생산 있고 원으로 일단은 내가 대강 짜놓은 레시피대로만 재고를 소모시키고 있을 겁니다. BOM 기준대로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근데 레시피대로 재고를 빼고 있어서 실제 소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들어갔을 때 재고가 안 맞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타 이동의 재고 조정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재고 조정을 우리가 실사한 수량으로 맞춰주시는 작업이 한 번씩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 생산 도중에 자재 불량으로 인해서 별도로 폐기하거나 반품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럼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불량 처리 입력해서 폐기 처리를 하신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 전체 생산 내역 입력하는 메뉴를 살펴봤습니다.